시험법이 혹시 나나? 끝까지 하는데 지금 몇 번? 좋네? 365 360 일단 등 비수열이고요. 문자가 많이 나왔죠? 식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문자의 개수를 줄여서 연립방정식 해볼게요. 얘는 첫째 항과 두 번째 항 첫째 항 곱하기 공비 R이니까 그럼 첫째 항 곱하기 공비 R을 제곱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첫째 항을 넣으시고 R 하나 넣으시고 첫째 항 R의 8제곱 이렇게 되네. 그럼 얘는요? 첫째 항과 첫째 항 R의 8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20. 근데 우리 R의 8제곱이 방금 A1이라고 그랬죠? A1 더하기 A1의 제곱하면 20입니다. 인수분 해주시면 A1이 마이너스 5거나 4거든요. 문제에서 모든 항은 다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첫째 항이 4가 되겠죠? 첫째 항이 4. 그래서 아래 8제곱이 4인 상황이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 첫째 항부터 홀수 번째 항들만 구하자. 그리고 얘는 부호를 반말하면 뿔마 더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AN이라는 수열은요 분기수열이에요. 첫째 항이 4고 공비를 R이라고 하는 수열이거든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한 단씩 건너뛰고 있습니다. 첫째 항이 4고 공비가 한 번 건너뛰는 거잖아요. 공비가 R 제곱이 수열이다.
그럼 얘를 첫째 항부터 여기가 몇 번째 항이? 다섯 번째 항이 되는 거죠. 합을 구하면 공비 1 마이너스 r 제곱 첫째 항 뭐 4니까 곱하기 1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공비는 r 제곱인데 항이 5개니까 항의 개수 5 제곱만큼. 그래서 얘는 일단 곱하기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번갈아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공비가 마이너스 r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어떻게 되면 1 플러스 r 제곱 분의 4 1 마이너스 r 제곱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r 제곱이 공비였잖아요. 그 5제곱하니까 부호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죠. 그래서 얘도 플러스 r의 10제곱 이렇게 바뀝니다. 얘네들을 곱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 모두 둘이 합차면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r 4제곱 분의 4 곱하기 4 16 1 마이너스 r 20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 r 8제곱이 a1 4였거든요. a1 그럼 이거를 r 4제곱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r의 8제곱이 4인 거 알았어요? 그럼 r의 4제곱 2 되겠죠? 이거 제곱급이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2를 넣는 거죠. 얘는 마이너스 1분의 1. 얘는 이거의 5제곱이잖아요. 2의 5제곱은 32죠? 16 곱하기 마이너스 31 이렇게 뭐 플러스로 바뀔 거고 16 곱하기 30이라면 496 이렇게 돼요. 이거 또 있나요? 번 1314번 24 1324번 첫째 항이 2000이고 공비가 2분의 1이다. 이거요? 곱하는 결과가 최대값이 나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얘는 이제 등비니까 곱하고 있는 거고 앞에서 등차에서는 더하기 문제가 나왔었는데 더하기일 때는 다 더해서 최대값 나오는 상황을 구해주세요면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뭐 플러스인 애들만 더하면 최대가 나오는 거였거든요. 곱하기 했는데 값이 계속 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곱했는데 값이 작아지는 순간은 언제냐면 1보다 작은 애를 곱할 때 작아지잖아요. 우리는 1보다 큰 애들만 곱해야 최대값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수열은 첫째 항이 2000이고 공비가 2분의 1인데 언제 1보다 작은 항이 나옵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n번째 항을 계산해보면 2000 곱하기 2분의 1 n-1제곱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1보다 큰 것만 더 할 거니까 1보다 작아지는 게 언제인지 찾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누죠? 2분의 1 마이너스 2000분의 1이죠? 역수 바꾸면 얘는 2에 마이너스 1이고 얘는 2000이죠? 역수면 부동반이 바뀌어야 되고 그러니까 2의 몇 제곱이 처음으로 2000보다 커진 일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2의 11제곱이 2000보다 커지죠? 2의 11제곱이 나오려면 얘는 12여야 되죠. 그러니까 12번째 항에서 1보다 작아져. 그러니까 우리 몇 번째까지만 곱해야 돼? 11번째까지만 곱해야죠. 첫째 항이 2000이고요. 두 번째 항은 1200죠. 세 번째 항은 500. 이렇게 숫자가 가고 있죠.
그래서 12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1보다 작은 애가 나와. 그럼 우리는 여기서 끊어 여기까지 곱하면 최대값이 나와. 1보다 작은 걸 곱하기 직전까지. 또 33번. 얘는 등비수열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여기가 3이고 첫째 항이 3이고 세 번째 항이 27이잖아. 여기 얼마야? 구여야 30 곱해지는 거. 여기 81이어야 되는 거니까. x는 3의 9제곱이고 y는 3의 81제곱. 3의 9제곱분의 3의 81제곱이면 3의 72제곱. 로그 씌우면 72 나와. 또 없으면 뭔가 위험 시간 1375. 앞에서도 요거 이제 관련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등비수열인데 여러분 역수 형태로 주어져 있을 때 이제 합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1375번 같은 경우는 등비수열 AN이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 물어보죠. 그 결과가 256이에요. 얘를 다 역수로 바꿔. 열 번째까지 해서 더하면 4분의 1이다. 4다. 그 다음 말 여러분 이 그냥 더하는 놈이랑 역수를 취해서 더하는 놈이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기다가 A 10제곱을 곱해도 돼요? 양쪽에다가 A 10을 곱해도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 둘이 곱하면? 아래? 9제곱 되는 이렇게 곱하면? 아래? 8제곱? 아래? 7제곱? 그죠? 1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에 A1을 한 번 더 곱해요. 그러면 4 곱하기 A10 곱하기 A1까지 곱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 몇 번째 하면? 10번째 하면 이렇게 하면 9번째 하면 8번째 하면 마지막에 이렇게 하면 첫 번째 하면 그럼 이게 뭐랑 똑같냐면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하면 똑같아요. 위안은 똑같아지는 거 아니죠? 이해될까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다가 첫 번째 항이랑 더하는 마지막 항 있죠? 이걸 곱하면 둘을 곱하면 결국 첫 번째부터 얘랑 똑같은 거예요. 결국 이해돼? 다시 등비수열에서 첫 번째 항부터 이렇게 더하라고 나올 거 아닙니까?
n번째까지 더했을 때 그 결과를 알려줄 거 아니에요. 이걸 왜 세? 이렇게 하면 얘를 역수로 바꿔서 더하는 애도 나올 거거든요. 이러면 t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놓겠죠? 그럼 얘네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생길까냐면 이 아래에 있는 식에다가 이 첫째 안 되고 그 끝에 안 되고 얘는 그쵸? 두 개를 곱해. tn에다가 a1도 곱하고 a1도 곱해. 그럼 어떻게 된다고 여기? 이렇게 된다. 첫째 안 곱하 n번째까지 더하는 게 됩니다. 즉 SN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같아집니다. 우리는 이제 256이 4에다가 64를 곱하는 거 그쵸? 그 첫째 항이랑 끝 항이랑 곱하면 6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번 이렇게 1376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어떻다는 얘기야 서로? 역수로 더하는 애랑 그냥 더하는 애랑 서로 어떻대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A1이랑 A2랑 곱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게 1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힌트 있죠? 세 번째 항이랑 다섯 번째 항이랑 곱했더니 얼마 나왔어요? 세 번째 항하고 다섯 번째 항하고 곱해서 첫 번째 항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얘는 첫째 항 곱하기 R의 제곱이고 얘는 첫째 항 곱하기 R의 4제곱인데 그 결과가 A1입니다. 얘는 양변 A1로 나누시고 A1 곱하기 R의 6제곱이 1입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곱해야지. 얘가 1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구할 거잖아. 얘를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A1 곱하기 A1 아래 n-1제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A1이 두 번 나와야 돼. 여기는 어떻게 돼? 한 번밖에 없잖아. 우리 1 나오는 값을 찾았는데 한 번밖에 없네. 근데 이거 제곱해도 어떻게 돼? 얘를 제곱해도 얘도 1 아닙니까? 얘를 바꾸면 A1 곱하기 A1 곱하기 아래 12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아니라 몇 번째 하는 거? 13번째 하는 거. 우리는 첫 번째 항부터 13번째 항까지를 더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될까요? 그리고 다음 유형 넘어갈 건데 유형 12번은요 그 닮은 도형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림이 나오면 그건 다 뭐에 관련된 문제라고 닮은 도형을 반복적으로 그려준 그림이 나오면 걔는 전부 다 등비 수열하고 관련된 문제죠. 등비랑 관련된 문제고 그래서 1381번부터 들어갈게요. 1381번에서 하려고 하는 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 있어요. 그러면 뭐 할 거냐? 첫 번째로 얘를 4등분 하시고요. 이거 버릴 거야. 이해돼? 그리고 한 번 하면 넓이가 얼마짜리가 나오는 거예요? 한 변의 길이가 얼마? 2였죠. 전체는 4였는데 3개 남으니까 3이 남았죠. 한 번 실으면 넓이가 3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할 거냐면 버렸잖아요. 남은 거 있죠. 남은 애를 다시 어떻게 해요? 이걸 이만큼씩 잘라낼 거예요. 그러면 남은 애를 다시 4개로 쪼갠 것 중에 하나를 또 버리고 4분의 1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돼? 원래 이만큼 첫째 항에서 이만큼 남아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 하나, 둘, 셋을 짜면 남아있던 거에 4분의 1 버리는 거야, 그치? 얘네 4분의 1을 버렸으면 얼마나 남은 거야? 가지고 있던 거에 다 똑같이 4등분 하는 거야, 이렇게 4등분. 4등분. 얘도 4등분에. 그래서 여기서 한 조각씩 빼면 전체의 4분의 1을 버리는 거야. 그럼 4분의 1을 버리면 얼마나 남는 거야? 가지고 있던 거에 4분의 1을 빼. 그 얼마가 남았냐? 4분의 3이 남는 거라니까요. 가지고 있던 게 얼마였는데? 가지고 있던 게 3만큼 가지고 있었다고요? 거기서 얼마만큼? 4분의 3만 남길 거라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지고 있던 거예요. 또 4분의 3만큼 남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첫째 항이 상이고 공비가 4분의 3인 등비 수열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이걸 몇 번째 항을 찾아달라? 10번째 항을 찾을 거거든요. 문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젠장 버리는 거 넓이를 물어보죠. 우리가 지금 이거 찾는 건 뭐예요? 남은 거죠. 10번째에서 얼마나 남아요? 3 곱하기 4분의 3 9제곱이 남거든요. 근데 이건 남은 거잖아요. 버린 거 구하고 싶으면 전체가 얼마였어요? 4였죠. 4에 대입을 빼야지. 빼야겠죠. 그러면 여기를 묻고 싶은 거니까 여기가 3이 있으니까 요거 네 젠장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이거 3을 곱해 그 어떻게 돼? 4는 9제곱인데 3은 10제곱이 됐죠. 그래서 얘를 10으로 맞춰. 내 마음대로 4를 나눈 거잖아요. 4를 한 번은 곱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4 빼기 4 곱하기 4분의 4는 10제곱 되는 거예요. 얼마로 묶어 둘이? 4로 묶어줘. 그럼 1 빼기 4분의 4는 10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지. 거기에서 누구 골라야 돼? 1번 골라야 돼. 아니면 이런 건 어차피 여기까지는 찾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얘를 바꿔서 보기에 있는 걸 찾으려고 안 하시고 그냥 어떻게 보면 돼요? 보기에 있는 걸 정리했더니 얘랑 똑같은 걸 찾으셔도 돼요. 분배 한번 해보면 되니까. 80번 해보실까요? 등비 수열이니까 첫째 항하고 공비만 찾으시면 끝나요. 문제에서 설명하고 있는 상황을 봤는데 내가 첫째 항과 공비를 찾을 수 있으면 끝나죠.
첫째는 얼마예요? 8. 8이죠. 용비는 얼마예요? 9분의 8 되는 거죠. 9개 중에 8개 남길 거니까. 그래서 12번째 항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죠. 다음 다음 내용은 등비수열의 합을 식으로 정리했을 때 어떤 식이 나와야 되는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럼 우리 이거 등차수열 정리한 적 있죠? 등차수열. 등차수열의 합은 어떻게 돼요? SA는 어떻게 나와? NA가 2차식 이렇게 나오죠? 상수함 0이다. 요 자리가 핵심. 이 자리가 0이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였어요? 첫째 항만 그만큼 더해준 나머지 항들은 그냥 등차수열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하면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A1이 S1이랑 똑같으니까 첫째 항 금방 찾을 수 있고요. 공차는 어떻게 찾는다? 2차 항 개수의 2배 하면 그게 공차였죠. 그래서 일반항을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근데 등비수열은 하면 어떻게 나와요? 등비수열의 합은 이렇게 나와요. 얘는 공비 R에 대해서 지수 형태로 나와요. R의 n제곱 형태여야 돼요. 여긴 꼭 R의 n제곱이어야 돼요. 얘는 뭔가의 n제곱으로 나와야 돼요. 반드시. 그렇죠? 공비의 n제곱이어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얘랑 똑같죠? 부호가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놈이랑 요 개수 자리랑 상수항 자리가 더하면 0 나와야 등비수열의 합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더했는데 0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랑 똑같아요. 0이 아니라는 얘기는 여기 뒤에 뭔가 추가로 더 붙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만 첫째 항에다 더해주면 끝이에요. 1386번 문제로 예를 들면 지금 SN이 어떻게 나왔대요? 3 곱하기 5에 플러스 1제곱 뒤에 플러스 K 이렇게 나왔잖아요. 얘를 첫째 항부터 지금 등비수열로 만들고 싶다 이거예요. 그럼 얘가 등비수열이 나오려면 등비수열을 하려면 요 모양이야. 무슨 얘기냐면 요 자리가 뭐여야 돼요? 공비의 R에 n제곱이어야 돼요. 지금 n 플러스 1제곱이잖아. 이거부터 바꿔야 돼. 바꾸면 어떻게 돼? 5 곱하기 5의 n제곱이야. 이해돼? 그럼 지금 공비가 얼마야? 5가 공비인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가 R의 n제곱짜리면 그 개수가 얼마야? 15죠? 그럼 여기 있는 애랑 상수항 K랑 더하면 0이 돼야 등비수열이 돼요. K는 얼마야?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5예요. K는 마이너스 15. 그럼 1387번 하면 얼마 나와야 돼요? 걔는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87번 했어요. 3 곱하기 2에 2n제곱 플러스 1 플러스 k잖아요. 문제 구성이 똑같죠? 그럼 뭐부터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R의 n제곱으로 바꾸셔야 돼요. 플러스 1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3 곱하기
2 곱하기 2에 2n제곱 플러스 k 이렇게 하겠죠? 문제 푸는데 중요하지 않지만 여기도 일단 2n제곱이잖아요. n제곱으로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 4의 n제곱으로 바뀌는 거 아닐까? 이 등비수열은 공비가 얼마고? 4의 이 앞에 개수가 얼마니까? 6이니까 k입니다. 마이너스 6이어야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1390번은 아니지? 1390번이 아니라 그 예외 상황 나오는 거예요. 개수 부분하고 상수항 부분하고 더했는데 얼마가 아닌 거? 0이 아닌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SN이 어떻게 돼? 되는 거구나. 아니야. 얘 말고 다른 걸로 볼게요. 91번으로 볼게요. 91번 보시면 기억 SN이 n제곱 플러스 4n이래. 이거는 어떤 수열의 합을 구해놓은 거라고? 등차 수열의 합 구해놓은 거라고요? 그 등차 수열은 첫째 항이 얼마고? 5. 첫째 항이 5고요? 공차는 2인 등차 수열이라고? 그럼 2n 플러스 일반 항이 2n 플러스 3인 등차 수열의 합인 거지. 첫째 항이 5,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맞는 말이에요? 니은 어떻게 돼요? 여기다 플러스 2만 했잖아요. 여기다 플러스 2만 해준 거죠. 그럼 누구만 바뀌어? 첫째 항만 플러스 2 하는 거예요. 그럼 니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SN이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2면 첫째 항이 얼마 되는 거야? 7 되는 거죠. 그 다음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는 예외고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인 거야. 그러니까 니은은 틀린 말이에요. 첫째 항이 7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 얘는 무슨 뜻이야? 2. 그 다음에 얼마 나왔다고? 7 다음에 얼마 나왔다는 얘기? 9. 그 다음에 11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얘를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여기서 끊어가지고 얘를 찾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첫째 항이 5, 7, 9, 11, 13 이런 등차 수열을 찾아놓고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자리만 7로 바꾸는 거죠. 그래 놓고 얘만 예외 여기서부터 등차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얘는 지금 7부터 등차 수열이라는 의미니까 얘는 틀린 거야. 디귿 얘는 등 비수열의 합이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 곱하기 5에 n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얘네들이 더해서 얼마? 0인 거 확인했죠? 그래서 등 비수열이에요. 첫째 항이 얼마고? 1 집어넣으면 4 공비 아래 5인 등비수열이 된다는 얘기죠. 디귿도 맞는 설명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플러스 1이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죠? 얘도 여기가 플러스 1이면 여러분 원래는 얼마였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었으면 등비 수열인데 플러스 1 했다는 얘기는 얼마를 더했다는 얘기? 2를 추가적으로 더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 하면 되겠죠? 첫째 항만 얼마? 6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뒷부분부터는 처음에 똑같은 등비 수열 결과. 처음이 4, 등비가 5였으니까 여기가 20이었겠죠? 그 다음 100, 500 이렇게 가는 등비 수열. 얘만 플러스 20 하면 등비 수열입니다. 이런 의미죠. 당연히 84번.
그 식 바꿔야죠. 로그 표현을 지수 표현으로. 그 로그 표현을 지수 표현으로 바꾸라고. 로그 지수를 어떻게 바꿔? 까먹었습니까? 아니 로그 A의 B가 C잖아. 이거 지수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야? A의 실행적으로 B다로 바꿔야지. 음, 1399번 여기 있는 유형은 전부 다 앞에서 문제 풀 때는 항 A를 가지고 힌트를 줬던 문제들을 S로 문제를 바꿔놓은 거거든요. 그거를 찾아내시면 돼요. S로 나와 있는 걸 A로 바꾸시면 돼요. 무슨 뜻이냐면 S12에서 S2를 빼면 4 곱하기 S10 이렇게 했거든요. S12의 의미는 첫째 항부터 A1부터 A12까지 다 나온 거죠. 얘는 A1부터 2까지 나온 거잖아. 둘이 빼네. 그럼 1부터 12까지 나온 거에서 1부터 2까지 나온 걸 빼면 누가 나와요? 3부터 12까지 더하는 애가 남는 거죠. 그쵸? 그럼 얘가 4배는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얘를 나누면 이렇게 돼요.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열 번째 항까지 합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12번째까지 합을 나누면 그 결과가 4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나와 있으면 둘 중 하나의 형태일 건데요. 얘는 지금 얘도 몇 칸 차이나요? 두 칸? 두 칸? 두 칸? 얘도 두 칸이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r제곱 곱하면 돼. 여기다 r제곱 곱하면 돼. r제곱 곱하면 돼. 이런 뜻이죠. 약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r제곱이라는 뜻이에요. 여기다가 r제곱을 곱해주시면 얘랑 똑같아지죠. 그럼 약분하면 그냥 r제곱이라는 뜻이죠. r제곱은 4 r은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보시면 나 조건이 12번째까지 더한 것보다 10번째까지 더한 게 더 크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공비가 만약에 2야 첫째 항이 나오면 첫째 항이 2죠. 첫째 항이 2인데 여러분 만약에 공비가 2라고 해볼게요. 그럼 숫자가 계속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많이 더하면 많이 더할수록 더 큰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여기 바뀌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숫자가 마이너스 때문에 바뀌는 상황이 있으면 이런 뜻이에요. 지금 얘는 공비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공비가 마이너스 첫째 항이 2였죠. 2라고 알려줬죠. 그래서 뭘 구해요? A4를 구해놨네.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3번 곱하는 거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8 곱하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6이 그러니까 요거 바꾸는 거. 얘를 이런 식으로 바꾼 거 관계 찾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얘는 많으니까 이런 관계를 좀 알면 좋은 거고 모르겠어 골치 아파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문자가 많으니까 두 개로 줄이셔야 돼요. 첫째 항하고 공비 사이의 관계로 식을 다 표현해 보셔야 돼요. 그럼 약분되는 관계가 보이겠죠. 공통으로 묶어주시고 그렇게라도 찾으셔야 돼요. 가장 기본이 1396번 같은 문제거든요. 거기 S4 빼기 S3 2가 S6 빼기 S5가 50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S4 빼기 S3이 얼마예요? S4 빼기 S3은? 96. 1396. S4에서 S3을 빼면 얼마가 남는 거예요? 넷째 항이 남는 거죠. 첫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더한 거에서 첫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 더한 걸 빼주세요라고 하면 첫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는 없어질 거고 네 번째 항만 남을 거라고. 그러니까 넷째 항이 2인 거예요. S6 빼기 S5 하면 어떻게 돼요? A6 될 거라고. 여섯 번째 항일 거라고. 네 번째 항은 2고 여섯 번째 항이 50입니다. 알려주는 거라고요. 공비가 나오겠죠. (95번까지) 해보세요.
됐나요? 아직 95번. 네, 넘어가 볼까요? 유형 15번은 뭐 이게 딱히 형태가 정해져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해석해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1403번에 나오는 내용이 해석을 할 때 헷갈릴 소지가 있는 내용이 있어서 좀 볼 건데 수열 A의 2n-1은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래요. A의 2n-1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얘는 첫째 항이 얼마예요? A가? 얘 첫째 항 A래요. 얘 둘째 항은 얼마예요? A3이 두 번째 항인 거네. A 세 번째 항이? A5가 세 번째 항이네. 지금 뭐 하는 거냐면 홀수항만 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홀수항만 봤을 때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라는 뜻이에요. 홀수항만 보면. 얘는 무슨 뜻이에요? 홀수번창까지 더한 애가 공비가 2 등 비수열인데 이렇게
얘는 S1이 얼마야? S1? S1이 무슨 뜻이냐면 그냥 A1이야. 근데 두 번째가 어떻게 돼? S3이죠? S3의 의미는 뭐예요? A1 더하기 A 2 더하기 A3이에요. 얘는 홀수 번째 애들만 보면 공차가 3인 등차수가 이런 얘기고요. 얘는 더할 때 어떻게 더해야 돼? 짝수 번째 애들도 더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면 공차가 2 등 B가 되는 거고요. 근데 A1은 얼마나 말려주지? 얘는 1을 하는. 얘가 1을 하는. 얘가 얼마나 되는? 3, 2, 공비가 2니까 얘가 2예요. 얘는 4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죠. 이렇게 둘이 더하면 얼마다? 1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더하면 얼마다? 2다. 여기까지 더한 게 2였으니까 여기다 2를 한 번 더 더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근데 여기서 공차 3이라고 했죠. 위에는 얼마야? 4. 얘는? 7.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무슨 얘기냐면 얘가 1이고 얘가 4에 이렇게 둘이 더하면 1 나오게 됐잖아요. 얘는 마이너스 3이에요. 똑같아요. 얘가 1이고 마이너스 3이고 4였어. 그 다음 1, 4, 얘가 7이죠? 둘이 더하면 2 나오게 됐잖아요. 여기 얼마야? 마이너스 5 이렇게 돼요. 규칙이 안 보면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 그 다음 거 찾으면 S7은 A1부터 거기 나와있죠? 이제 마지막에 한번 볼게요. A6이랑 A7을 볼 건데 A7이 10이잖아요? 그쵸? 얘랑 둘이 더해서 4 나오면 되죠. 얘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얘 다음에 10 3이죠? 근데 얘랑 얼마 차이 나야 돼? 여기서 8 차이 나게 만들어야 되겠죠. 얘는 얼마예요? 둘이 더해서 8 나오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를 찾아? A 14를 찾아가죠. 그럼 A랑 14에 관련 있는 애가 누구 거냐면 14 다음은 누구겠어요? 14 다음 A 14 다음은 A 15겠죠? 이 마지막 거 두 개를 더하는데 어떻게 된다고? 2 정하여야 된다고요? 그럼 걔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등비잖아요. 1, 2, 4, 8, 16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여기가 15에서 끝나려면 여기가 S에 15 이렇게 나오겠죠? S의 15는 여기서부터 몇 번째 항이? 8번째 항이죠. 8번째. 그러니까 7번 더 가야 돼. 여기서 2의 7제곱을 곱해줘야 돼. 그럼 여기는 얼마야? 2의 7제곱 120? 그럼 이 이전 거 얼마야? 64. 그러니까 얘 둘 더하면 얼마야? 64다 이런 뜻이야. 근데 A 15는 더 할 수 있죠. 이걸 여기다 15. 그래도 8번째 하려고 8번째. 그럼 여기다 21 더해야 되겠죠? 22였을 거예요. 얘가 22였을 거예요. 둘이 더해서 64 나와. 이게 얼마야? 42였다. 좀 어렵죠? 어렵게 나오면 이런 식으로 막 꼬을 수도 있고 1401번처럼 조금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등차 등비의 기본 성질만 가지고도 문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1401번 해주죠. 걔는 이제 항이 여러 개지만 등차는 첫째 항과 공차로 등비는 첫째 항과 공비를 이용해서 식을 다 표현할 수 있다. 이걸 하시면 쉽게 되죠.
첫째 항과 공차, 첫째 항과 공비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되죠. 안 됩니까? A2는 어떻게 된다고? 2 플러스 B B2는 2 곱하기 R A4는 2 플러스 3D B4는 2 곱하기 R 세제곱. 그래서 R을 2 플러스 2분의 2 플러스 D로 바꾸는 거죠. 아니면 D를 2R 마이너스 2로 바꾸는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함끼리 똑같습니다 해서 이렇게 만들었잖아. D가 2R 마이너스 2죠. 그럼 R에서 2 플러스 3D가 2R 세제곱입니다. 그럼 D 자리에 이거 지워주는 거죠. 그럼 3 곱해서 6R 마이너스 6에 2 더하니까 마이너스 4가 2R 세제곱입니다. 3 타방을 10% 다 R값 찾아야죠.
네. 네. R 얼마 나왔어? R은 마이너스 2 나와야 되는데 1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에서 1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뭐 할게요? 다음에 원리학계 문제인데 1409번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원리학계 문제 두 가지 형태를 동시에 물어보는 문제. 근데 민호는 두 사람인데 민호는 매년 초에 100만 원씩 넣을 거 100만 원 넣을 거 100만 원. 1년 뒤에 또 100만 원 넣어 얘기하는 거. 1년 뒤에 또 100만 원을 넣어요. 이거를 몇 번 할 거라고? 10년 동안 할 거니까 10번 하게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10번째 100만 원을 넣을 거고요. 문제는 이 돈을 찾을 때 그 10년 후 연말에 찾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원리학계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내가 계산해야 되는 그 돈의 가치를 전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일한 시점으로 끌고 와서 값어치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올해 100만 원을 예금하는 이 100만 원과 내년에 예금하는 이 100만 원의 가치는 똑같이 100만 원이 아니라고. 왜? 이 100만 원을 1년 동안 이자를 붙이면 더 풀어놨겠죠. 그러니까 지금 올해 100만 원이 내년 100만 원보다 가치가 더 큰 거잖아요. 그 가치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끌고 오는 거죠. 마지막 시점으로 받아야 될 돈을. 그게 어떻게 되냐면 100만 원에다가 이자가 몇 번 붙는 거예요? 10번. 이자가 10번 붙는 거죠. 왜냐면 마지막 얘를 우리는 첫째 아니라고 봐야 되는데 마지막 해에 넣는 돈 연초에 예금하고 연말에 돈을 찾을 거기 때문에 이자가 한번 붙을 거예요. 그럼 첫 번째가 이자가 한 번 붙으면 거꾸로 하면 얘가 10번째잖아요. 10번째는 이자가 몇 번 붙는다고요? 10번이 붙겠죠. 그 이율은 10%예요. 그 얘기는 1.1을 10번. 얘는 100만 원 곱하기 1.1을 한 번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차피 우리는 이걸 다 더할 거거든요. 등비수열의 합에서는요. 첫째 항과 공비 항의 개수만 알면 되잖아요. 근데 항의 개수는 어차피 10년이니까 10개로 끝이고 뭐만 알면 되냐면 첫째 항과 공비만 알면 돼요. 얘가 지금 여기 첫째 항이 5라는 거예요. 공비는 1점? 1이죠? 그 진우는 어떻게 됩니까? 진우는 민호랑 차이점이 뭐예요? 올해부터 10년 후 말까지를 살펴볼 건데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진우는 지금 돈을 넣는 게 아니고 쭉 기다리다가 연말에 100만 원을 예금할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연말에 100만 원 넣고 세 번째 연말에 100만 원 넣고 그게 어떻게 해? 10년 후 마지막 연말에 100만 원을 넣겠죠? 근데 이 100만 원을 넣는 순간 기간이 끝나서 바로 전체 금액 계산을 할 거거든요. 그럼 얘는 이자가 붙어갑니다. 안 붙는 거죠. 연말에 예금하는 애를 연말에 돈을 찾으면 이자가 안 붙는다. 그렇죠? 대신에 얘는 그럼 그냥 100만 원이고요. 이 첫 번째에 넣었던 애는 그럼 이자가 몇 번 붙는 거예요? 9번 붙는 거예요. 1.1의 9세는 뭐죠?
근데 사실 얘는 알 필요 없다고 어차피. 이게 첫째 항이 뭐야? 얘도 공비는 얼마 되는 거예요? 1.1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첫째 항과 공비 항의 개수만 가지고 합을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첫째 항, 아니, 공비가 1.1이니까 R-1은 첫째 항 100만 원 곱하기 1.1 곱하기 1.1의 항의 개수 10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계산할 거야. 진은 어떻게 계산해요? 공비가 똑같이 1.1이니까 1.1 마이너스 1분의 누구만 달라? 첫째 항만 100만 원인 게 달라요. 나머지 부분은 다 C이 똑같지. 근데 얘는 0.1이고 똑같이 0.1, 0.1이고 1.1의 10제곱 얼마로 계산하래요? 2.1? 2.6? 그럼 1 빼니까? 1.6이죠? 이거는 100만 원 곱하기 1.1 곱하기 1.1 이렇게 됩니다.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0.1분의 100만 원 곱하기 1.6만 하는 거죠. 문제에서 뭐 물어보면 둘의 차이를 물어보는 거죠. 빼기 해야 되는 거죠. 10 곱하면 1000만 원 될 거고요. 얘도 1000만 원 될 거고. 그러니까 얘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1000만 원 곱하기 1.6이 공통 부분이죠. 곱하기 1.1에서 얘는 1이니까 빼면 0.1 이렇게 되겠죠. 다시 어떻게 돼? 100만 곱하기 1.6이니까 160만 원. 그 차이는 160만 원. 1410번 해볼까요? 1410번. 여러분? 그러니까 얘는 이제 다른 거 다 알려주고 이거 여기가 미지수인 거죠? 이 자리가 미지수인 거예요. 요걸 x라고 두면 이제 얘를 첫째 항이라고 요구를 한 거니까 이렇게 이자가 한번 붙을 건지 안 붙을 건지만 고민하시면 된다고. 첫째 항 공비만 아시면 되니까 이 항의 개수 몇 개예요? 8개죠. 8개 8년째니까 첫째 항만 사실 찾아도 상관없어. 공비는 얼마겠어요? 1.025겠죠. 첫째 항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라고요. 얘는 언제 예금할 거예요? 매년? 연? 초에 예금하죠? 근데 돈을 언제 찾았대? 8년째 말에 찾았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금하는 돈, 8년째 초에 예금하는 돈이 말에 찾을 거니까 이자가 붙어합니다. 이자가 붙겠죠. 그러니까 첫째 항 계산할 때 내가 입금해야 되는 돈에다가 이자를 한번 붙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x라고 두면 얘는 1.025x가 첫째 항이 되는 거죠. 그 등기수열 확보하는 공식을 했는데 451만 원이 나왔다. 동정식을 풀면 되죠. 빼기 1 해야지. 빼기 1.
R-1이니까 그게 얼마 나온다? 만원 단위는 만원 분자의 0.125x야 곱하기 네. 그 1.25x야 곱하기 X. 그 x를 구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 시간 계산은 해보시고요. 1415번 하나 마무리 하나 더 볼게요. 이제 입장을 바꾸는 건데요. 1415번 문제 보시면 올해부터 매년 말 800만 원씩 10년 동안 받을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연금을 10번을 받을 걸 800만 원씩 10번 받을 걸 일시불로 지금 한 방에 받고 싶어. 그렇게 되려면 얼마를 받아야 됩니까? 올해 얼마를 한 번에 받아야 됩니까?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지금 800만 원씩 받는 건 말에 받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말에 받고 말에 받고 말에 받고 말에 받을 거야. 근데 친절하니까 말에 받는다는 표현이 있는 거죠, 여러분. 말에 받는다는 표현이 없더라도 그 받는 시점이 말이 되는 거야. 내가 돈을 받는 시점이. 내가 연금을 6월 1일에 받아요. 그럼 1년에 정도 하면 되잖아. 그래도 그 시점은 말이 되는 거야. 그 6월 1일 기준으로. 그럼 여러분 마지막 말에 받았으니까 얘는 마지막 받는 돈이 이자가 붙어야 안 붙어요? 안 붙겠지. 그러니까 원래 연금이라든지 할부라든지 빌린 돈을 갚는 건 당연한 거라고 그게. 왜? 내가 마지막 돈을 주는 순간 계산이 끝나는 거라고요. 내가 마지막 돈을 갚으면서 야 너 이거 한 달치 뭐 1년치 이자 붙여가지고 계산해서 내가 돈 다 갚는 거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갚는 순간 계산이 끝나야 되는 거니까 그 시점이 끝이야. 그 이후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돈은 당연히 이자가 안 붙는 게 정상이에요. 그럼 얘가 첫째 항이에요. 그냥 800 자체가. 사실은 이거만 봐도 상관없다고요. 근데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첫 번째 거는 그러면 이자가 몇 번 붙어요? 우리는 총 항이 10개인데 얘는 한 번도 안 붙잖아요. 10번째 항은 9번이 붙겠죠. 이율이 얼마인데? 1.0. 마지막 항은 800 곱하기 1.0의 9제곱만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사실 이거는 쓸 일이 없다. 우리는 어차피 이거 합부할 거잖아요. 합부할 건데 첫째 항이 800인 거고 공비가 얼마인 거고 1.05인 거고요. 항의 개수는 10개인 거야. 그거 비교하는 거죠. 1.05 곱하기 1.05 마이너스 1분의 800 곱하기 1.05의 항의 개수가 10개죠?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내가 받게 될 모든 연금을 시점을 10년 후 말에 옮겨온 거죠? 그럼 누구도 옮겨와야 되냐면 여러분 내가 이걸 지금 당장 올해 초에 일시불로 받을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고 그걸 X만 원이라고 할 거잖아요?
그 X만 원이랑 비교할 거라고요. 근데 지금 내가 모든 연금 받을 연금 금액은 10년 후 말로 갖고 왔다고요. 근데 내가 받을 돈은 일시불로 받을 돈은 지금 올해 연초잖아요. 이렇게 둘이 비교하면 되는데 안 된다고. 얘랑 X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그 어떻게 하니 이 X로 이렇게 끌고 와서 이 시점으로 옮겨 오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올해 초에 X만 원을 예금했을 때 10년 후 말이 되면 걔가 얼마일지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돈을 받는 거 일시불로 받는 건 언제 받기로 했어요? 올해? 초에 한꺼번에 받고 싶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얘 올해 초에 X만 원을 받으면 얘는 10년 후 말까지 오면서 이자가 몇 번부터 해야 돼? 몇 번부터 해야 되죠 얘는? 올해 초니까 올해부터 이자가 한 번씩 붙기 시작해서 총 10번 붙을 거예요. 그러니까 X만 원에다가 1.05에 10제곱 곱해 주셔야 기준이 같은 시점에서의 금액 비교가 되는 거예요. 값어치 비교. 이제 1.05에 10제곱이 얼마로 계산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1.6으로 계산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x 곱하기 1.05에 10제곱 이게 1.6x 얘는 0.05분의 1.6 빼기 1이니까 800 곱하기 0.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 옮기고 하나 옮기고 하나 옮기고 나눠주지 5로 나눠주시면 16 6이니까 9600이 1.6x 1.6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 16으로 나누면 6 1000 이겠네 6천만 원 이렇게 되네 6천만 원 될까요? 어느 정도 감이 오실까요? 핵심은 이제 뭐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비교, 우리는 이 규모, 등식 세워야 되잖아요. 값어치가 같다라고 식을 세워야 돼요. 근데 그 값어치 비교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다 동일 시점으로 옮겨 오셔야 된다. 동일 시점으로 옮겨 오실 때에는 이렇게 미래 시점으로 옮기는 게 계산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보통 미래 시점으로 옮겨 가죠. 그래서 이 동일한 시점에서 비교한다는 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주의해야 되는 건 뭐예요? 어차피 원리학기는 전부 다 등비 수열의 합 문제예요. 그 등비 수열의 합 구하려면 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첫째 알아야 되고 공비 알아야 되고 항의 개수를 알아야 합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셋 중에 원리학계 문제에서 헷갈릴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첫째 항, 공비, 항의 개수 중에 헷갈리는 거. 첫째 항이 헷갈리는 거고요. 공비랑 항의 개수는 헷갈릴 일이 거의 없어요. 몇 년을 바라볼 거냐, 뭐 몇 개월을 바라볼 거냐, 그 항의 개수가 되는 거거든요. 이율이 공비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헷갈릴 일이 거의 없다고. 첫째 항이 중요해요. 그 첫째 항 계산할 때 내가 계산해야 되는 첫째 항이라고 바라볼 애가 이자가 한 번 붙을 거냐 안 붙을 거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이제 원리학기 문제의 기본은 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할게요.